오늘은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강인한 군사력을 자랑한 도시국가 스파르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300 기억하시나요? This is 스파르타 라고 외치면서 페르시아 대사를 발로 차던 레오니다스 왕 기억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스파르타는 영화보다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스파르타의 탄생. 여러분, 스파르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단단한 근육질의 전사들, 붉은 망토를 두르고 창과 방패를 든 모습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스파르타가 처음부터 군사 국가였던 건 아닙니다. 스파르타의 역사는 기원전 9세기 그리스 남부 라코니아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지역에는 원래 여러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도리아인들이 내려오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도리아인들은 정복자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의 원주민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복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리아인들이 지배층이 되었지만 원주민들은 여전히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이들을 헬로트라고 불렀고 사실상 노예 신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헬로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스파르타 시민보다 몇 배나 많았기 때문에 언제든 반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죠. 여기서 스파르타인들은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모두가 전사가 되어야 한다. 헬로트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 한 명 한 명이 강력한 군인이 되어야 했고 스파르타 사회는 자연스럽게 군사 중심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 도시국가들처럼 철학이나 예술을 발전시키는 대신 스파르타는 철저히 군사력에 집중했습니다. 시민들은 평생을 군사훈련에 바쳤고 모든 시스템이 강한 전사를 길러내는 데 맞춰졌습니다. 이처럼 스파르타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지배하기 위해 스스로를 최강의 군사 국가로 만든 것입니다. 스파르타의 어린이 교육. 스파르타에서 태어났다면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군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인생이 정해진 것이죠. 그런데 스파르타의 군사 교육은 상상 그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먼저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거치는 것이 바로 신체 검사였습니다. 노인들이 아기를 살펴보면서 이 아이가 강한 전사가 될 수 있는가? 판단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약하거나 기형이 있다면 태양의 언덕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오직 건강한 아이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살이 되면 집을 떠나 아고게라는 국가 운영 군사 교육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전사로 거듭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아고게 교육은 한마디로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맨발로 다니며 기본 체력을 기르고 옷도 한 벌만 지급되었습니다. 식량도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일부러 배고프게 해서 스스로 음식을 훔쳐먹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훔치는 것은 괜찮지만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들키면 심하게 매를 맞았는데 이는 처벌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전사는 언제나 눈치 빠르고 영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몸으로 익히게 한 것이죠.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실제 전투 훈련이 시작됩니다. 무기를 다루는 법, 방패를 활용하는 법, 그리고 집단 전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한 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에서 20세가 되면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헬로트들에 대한 습격 작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짜 전투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히는 것이죠. 이렇게 혹독한 과정을 거친 후 20세가 되면 비로소 스파르타 전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30세까지는 군대 생활을 해야 했고 60세가 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여성들. 스파르타의 남자들만 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스파르타 여성들도 당대 가장 강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른 도시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집에서 살림을 맡고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파르타 여성들은 신체 훈련을 필수적으로 받았습니다. 체육 활동이 중요시되었고 창 던지기, 달리기, 씨름 같은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키웠습니다. 강한 여자가 강한 아들을 낳는다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스파르타 여성들은 교육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에서 여성 교육은 거의 금지되었지만 스파르타에서는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물론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철학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도 여성들은 독립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집안의 경제와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여성들에게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장에서 패한 병사는 돌아오지 말라. 방패를 들고 오거나 방패에 실려와라. 싸워서 승리하거나 죽어서 명예롭게 돌아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만큼 스파르타 사회에서 여성들도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설의 테르모필레 전투. 스파르타를 대표하는 전투를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용기와 희생의 상징이 되었죠. 때는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 1세는 아버지 다리우스 1세의 복수를 위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다시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페르시아군의 숫자는 자그마치 30만 명. 이 거대한 군대가 그리스를 향해 밀려오자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침공 시기가 올림픽과 카르네이아 축제 기간과 겹쳤다는 점입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전쟁을 할 수 없는 전통이 있었죠. 아니, 나라가 망할 위기인데 축제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스파르타인들은 규칙과 전통을 목숨보다 중시했습니다. 결국 스파르타는 정식 군대를 보낼 수 없었고 대신 레오니아스 왕이 직접 300명의 정예병만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레오니아스는 적이 많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라며 병사들을 독려합니다. 그가 선택한 전장은 바로 테르모필레 협곡. 이곳은 양옆이 바다와 산으로 막혀 있어 좁은 길목에서 적을 상대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스파르타군은 이곳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합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스파르타군은 팔랑크스 전법을 활용해 페르시아군을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팔랑크스란 병사들이 방패를 맞대고 서서 적을 밀어내는 밀집 대형 전술인데 테르모필레처럼 좁은 지형에서는 그 위력이 배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군대도 스파르타 병사들의 철벽 방어를 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전투 도중 크세르크세스는 왕의 근위대인 불사대까지 투입하지만 스파르타 전사들은 단단한 방패벽과 절묘한 창술로 이를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스파르타군은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하며 수많은 적을 쓰러뜨렸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점점 초조해졌고 이러다가는 그리스 원정이 실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배신자 에피알테스. 이 그리스인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페르시아군에게 스파르타 진영을 우회할 수 있는 비밀 산길을 알려줍니다. 이 길을 통해 페르시아군이 스파르타군의 뒤를 공격하게 되면서 전세는 급격히 기울게 됩니다. 레오니아스 왕은 이 사실을 알고도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남은 병사들에게 살고 싶으면 떠나라. 하지만 나는 남아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죠. 결국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은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합니다. 이 전투에서 스파르타는 패배했지만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 그리스 연합군이 단결할 시간을 벌었고 이후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끝까지 싸우는 용기와 희생정신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스파르타 정신이란 말이 쓰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몰락. 그리스 최강의 전사국가 스파르타. 그런데 여러분, 이 강했던 스파르타도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테르모필레 전투 이후에도 스파르타는 여전히 강력한 군사 국가였습니다. 특히 기원전 431년부터 시작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는 아테네와 맞붙어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는 강력한 육군을 앞세워 아테네를 압박했고 결국 기원전 404년 아테네를 항복시키면서 그리스 최강국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너무 군사 중심적인 사회를 유지하다 보니 경제와 인구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정예 전사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고 그 빈자리를 헬로트와 외국인들이 대신하게 되면서 사회가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원전 371년 레욱트라 전투에서 테베에게 패배하면서 스파르타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전투에서 테베의 장군 에파미논다스가 기막힌 전술을 사용하여 스파르타의 강력한 팔랑크스를 무너뜨립니다. 이 패배로 인해 스파르타는 더 이상 예전의 위용을 되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스파르타는 계속된 내분과 전쟁으로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게다가 기원전 146년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스파르타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스파르타는 비록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강한 신체와 정신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 오늘날에도 스파르타 정신이라는 말이 쓰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